네, 안녕하세요. 장정은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출퇴근길에 찬바람을 쐬었더니 글쎄 목감기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목이 아파서 영상을 찍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목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한 훈련 세 번째 요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상담사나 상담사 혹은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이 심리상담사는 분석가는 내담자분을 만나야 되겠지요. 내담자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대화 상담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심리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바로 내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분석가가 되기 위해선 대략 한 1500시간 이상의 이 내담자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신분석가 제 훈련 당시에는 이것을 페이션트 컨택, 네, 정신분석에서는 페이션트라는 말을 영어에서 씁니다. 내담자를 컨택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러한 훈련 요건으로 1500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야 됩니다. 교과서만 읽고 그냥 강의 들었다고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심리 상담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마음의 어떤 문제들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보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내담자를 만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 그렇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를 찾아오셨던 한 내담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상담 경력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이 상담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담사가 아니라 상담만 받은 경험이 30년이래요. 야, 이 정도 상담 경험이 있다면, 심리 상담을 받으셨다면 아무래도 바로 상담사가 돼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분께서 저와 상담하시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냐며, 선생님 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하시려는 말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려고 했지요. 벌써 이 심리 상담 개입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말을 상담사가 할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담자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훈련 받으시는 분들한테 내담자를 가급적 많이 만나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서로 상충해서 이해되는 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면 오히려 한 분을 만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한다고 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으면서 내담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은 뭐니 해도 내담자를 깊이 경청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상담사분들이 이제 슈퍼비전을 받을 때 이때는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요? 이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증상을 좀 좋게 해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이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증상에 초점을 맞춰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이것을 좋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기부터 상담 훈련이 문제와 증상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이 대화 상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경청과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는 거, 공감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와 증상을 보는 순간에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변화시켜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심리 상담은 정말 거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대상관계 이론이나 자기심리학을 통해서 12주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지 제가 간혹 가다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죠. 그건 대단히 부분 대상 관계입니다. 사람을 전체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증상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고 변화될 수 없는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무기력한 그런 대화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 문제와 증상에 초점 맞추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이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대상관계를 재현하고 반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공감이나 여러분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담자를 통해서 많이 만나봐야 각 내담자에 따른 경청의 방식, 공감의 방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층에서 끄집어 올려지는 이 내담자의 깊은 심정에 공감하고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상담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강조해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위니컷. 그 개념 중에서도 안아주기가 있습니다. 안아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담자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 원형적인 관계는 엄마와 아기의 관계입니다. 엄마는 아기를 안아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마다 다 이 안아주는 강도나 돌봄을 베푸는 방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니컷은 엄마가 아이를 잘 안아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독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아기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아이를 안았을 때 막 아이가 너무 꽉 안아주니까 말을 못하니까 막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좀 느슨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근데 아이는 어떤 아이는 안아주니까 둘째는 안아주니까 더 세게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엄마의 가슴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더 꽉 안아주겠지요. 내담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엄마는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 아기에게서 배운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위니컷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가 아기와 동일시해야 한다.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동일시. 동일시로 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였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의식적인 겁니다. 아기였던 때에 나의 필요와 요구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점점 다가갈 수가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은 또 엄마에게서 배우게 된다. 엄마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또 엄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주체성, 주관성, 그 안아주기 안에서 자신의 주체성, 주관성을 알게 된다고 위니컷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비유가 상담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안아주는 존재예요. 안아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아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안아줄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안아주기 위해서는 동일시를 해야 돼요. 깊은 공감을 해야 돼요. 내담자에게서.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에 맞는
그런 상담을 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서로 배울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입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실제 내담자를 만나서 수련을 통해서, 즉 경청과 공감 그리고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제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과 공감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상담자도 참 성장하게 돼요. 내담자의 필요와 요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서 또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심리상담사가 되시는 분들은 훈련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일시를 배우세요. 내담자와 동일시하는 법을 배우세요. 물론 과잉 동일시가 있지만 현대 정신분석가 중에 제시카 벤자민은 걱정해야 될 것은 과잉 동일시가 아니라 과소 동일시다. 동일시가 거의 없는 거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동일시하는 만큼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사는 내담자를 동일시하는 만큼 내담자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증상에 초점을 두잖아요. 절대 내담자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고쳐주려고 하니까, 변화시켜주려고 하니까, 불안을 낮춰주려고 하고, 강박증을 없애려고 하고, 안 됩니다.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오랜 상담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동일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담자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내담자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훈련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팁 말씀드린다고 했죠.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의 삶에서 경험했던 가장 유사한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사건, 경험 중에서 이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담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내담자의 마음을 깊이 깨우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힘주어서 제가 목이 아픈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도 상담사로서 크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지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희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